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혹시 통영 상륙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6.25 당시 남한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과 거제도를 지켜내면서 전세 역전의 출발점이 됐던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전을 승리로 이끈 고 김성은 장군이 알고 보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영에서 양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은 새벽 미명을 틈타 38선을 돌파, 남침을 개시해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20일 대전을 거쳐 8월 중순 낙동강까지 진격해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8월 16일 인민군은 통영을 점령하고 전략 요충지인 거제도로 진출, 최후의 보루 부산을 점령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그때 김성은 중령이 이끄는 해병대원 500여 명은 17일 새벽 이미 인민군에게 장악된 통영 장평리에 기습적으로 상륙, 통영의 관문인 원문고개와 전략 요충지 망일봉을 탈환함으로써 거제도와 부산을 지키고 6.25 전세 역전의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이곳이 해병대가 모여서 통영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직결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해병대 처음 이 자리에 상륙하고 발을 닿은 곳, 통영 상륙작전을 이긴 바로 그 자리라는 곳입니다. 통영 상륙작전으로 적은 469명이 사살됐고 83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반면 아군의 피해는 전사자 19명, 부상자는 47명에 불과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전과를 올린 셈이며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우리 군의 단독 작전으로 남한의 마지막 보루인 부산과 거제도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작전을 보도하며 귀신도 잡을 작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작전에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작전을 승리로 이끈 고 김성은 장군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성은 장군의 어머니 안명주 권사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인을 용서하는 것뿐이라는 신앙의 가르침으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성은 장군은 부하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전쟁 포로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누구도 무고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영 상륙작전을 펼치기 직전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래.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김성은 장군은 통영 상륙작전 이후 메가더 장군과 합류해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으며 9.28 서울 수복작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별세할 때까지 해병대 사령관과 최장수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우연찮게도 김성은 장군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 통영 앞바다는 이보다 360년 앞선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쳐 나라를 지킨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통영을 일컬어 구국의 성지, 국난 극복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25 전세 역전의 첫 단추였던 통영 상륙작전. 이 작전을 승리로 이끈 고 김성은 장군의 신앙과 애국심은 정전 6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곳 통영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앰네스티가 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편지를 북한 김정은 제1비서에게 보내기 위한 긴급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로 먼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건 내용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 70여 개국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얀 연구원은 편지에 대해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구금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며 특히 최근 강제 북송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가혹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다음 달 12일까지 유엔 본부에 있는 북한 대표부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북한 대표부, 그리고 각 회원국에 있는 북한 공관에 우편과 전자우편을 발송해 탈북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67개 나라가 재래식 무기 거래 규제를 위한 유엔의 첫 무기 거래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열린 무기 거래 조약 서명식에는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67개 나라가 참석해 조약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조약 승인 표결에 기권한 바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이날 서명에는 불참했지만 조약 관련 문서에 대한 번역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기 거래 조약은 각국이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 소형 화기 등의 재래식 무기 또는 그 부품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고 자국 내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 있는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도 이 조약에 대한 지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와 국정원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9일이면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르면 2주 안에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책임 소재가 어디에까지 이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194개 시민사회단체와 700여 명의 각계 인사들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엄정한 진상규명과 정부와 국회의 국정원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 범위를 시국 선언문에 연대 서명한 참여단체와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국가정보원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원을 선거에 조직적으로 활용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부와 국회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고 또 입장 표명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기를 촉구하고. 검찰이란 조직이 지금 국민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검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기독여민회 등 다양한 기독교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요기도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가두행진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조만간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기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국정원이 앞으로 좀 개혁되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선거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이런 비리 사건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으로 좀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초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6개월이 지나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발표와 수사 책임자에 대한 경찰 고위직의 수사 압력 폭로 등 그 여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파장을 감안해 검찰 역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현재 미국 내 12개의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있는데요. 최근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동성결혼법이 부결되면서 합법화 물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유색 인종들과 백인 부유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에 올라가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해온 흑인 목회자 연합은
동성결혼이 대세라는 거짓말의 싹을 잘라냈다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공식 지지 소견서를 발표했지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2년 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제도가 합법화된 바 있으며 2월에는 상원에서 합법화 법안이 34대 21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기보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 정부가 연내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법에서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연말에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내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올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나성민 새누리당 간사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은 소득공제 상한 대상에 지정기부금을 비롯한 8개 항목을 포함시켜 이른바 기부천사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청원 없이 다른 회원의 발언으로 임원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장합동 선관위는 지난 3일 경상노회가 요청한 총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긴급 질의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본인이 노회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을 받는 것 또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즉석에서 총회 임원을 호명하여 추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총회 임원을 비롯한 총회 기관 이사나 임원 후보 추천 등도 당회를 거쳐 노회에 접수되는 것이 상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 목사가 총대 경력 7회 이상이 됐을 때 총회 임원에 추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임시 목사의 총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총회 선거 규정에 의하면 총회 임원 후보 자격은 등록일까지 총대 경력 7회 이상 된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12일 팔레스타인 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당에서 팔레스타인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발표한 카이로스 선언의 의미와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등을 탐구하게 됩니다. 전국청년보훈연합회가 더 홀리 스피릿을 주제로 2013 606 청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대회에는 이어령 교수, 배우 신현준, 이영훈 목사 등 각 분야별 저명 인사들이 멘토로 초청돼 강연했으며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교회 목회자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오는 17일과 18일 전국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15개 교단 신학대학 원장들이 초청된 가운데 미래의 목회자 양성에 대해 견해를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 컴패션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청사 지하 1층에서 컴패션 위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현지 어린이들의 생활체험, 컴패션 밴드의 공연,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연일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에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6도, 서울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구름만 많을 뿐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